김건희. 제가 항상 얘기하죠. 침묵마저 거짓말이다. 네. 침묵 거짓말, 걸음걸이 거짓말, 마스크 거짓말. 숨 쉬는 거 거짓말. 숨 쉬는 거 거짓말. 거짓말.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의 거짓말이 추가가 예. 됐습니다. 말투가 거짓말이다. 말투.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로 들어오는 김건희의 모습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라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유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의는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뭐 지금 감기가 심한 네, 벗겠습니다. 정의심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변호사를 보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있어. 뭐 얘기해. 좀 일부러 얘기하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얘기해. 예. 야, 얘 막판에 좀 뭐 얘기하고 하더라고. 그때 똘망똘망한 느낌. 똘망똘망해. 힘도 기력도 있어요. 갑자기 똘망똘망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그러네요. 것은 이제는 뭐 전 국민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와, 지금 말투도 나는 거짓말로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매우 말투. 의심스럽습니다. 말투도 거짓말. 예. 뭔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좀 연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런 것 같아. 감기 거짓말로 네. 봅니다. 감기는 100%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쓴 건 아닌데 아. 이번에 벗으라고 하니까 감기 걸려서 근데 이거 거짓말 같으니까 빨리 벗고. 네. 독방에 있는데 누가 바이러스를 옮길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격리되어 감기 있는데. 거짓말로 봅니다. 예. 제가 뭐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엔 제가 군 생활할 때 유격 훈련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열사병 걸린 척 한번 했다가 너 열에 그래 나와 2시간 따로 또 유격 PT 받고 죽을 뻔했어요. 그 잡아내더라고 그거 가짜라는 잡아내야 돼 우리. 예. 김건희 잡아내야 돼. 맞습니다. 엎드려 다 거짓말. 네. 다 거짓말입니다. 예. 지금 뭐 병보석 신청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석 신청을 위해서 예. 지금 자락을 깔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야 된다.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런 작전을 깔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냐? 뭐라도 할 사람이야. 네, 들어올 때 그러니까 까먹은 거야. 나갈 땐 까먹었어. 네. 들어올 때 얼마나 힘없이 들어왔는지를 까먹고 지금 나갈 때 너무 네. 힘차게 나간 거야. 그렇습니다. 너무 힘차게 나가요. 김건희는 뭐라도 지금 하고 있을 사람입니다. 예. 그냥 무기력하게 안에만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아, 않아요. 그럼요. 뭐라도 하고 있어요. 네. 머리 계속 굴리고 있다. 보통 좀 사람 그렇게 아니에요. 봅니다. 아니 그리고 그 증언도 전부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부인 명확하게. 취지에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계엄. 딱 두 개만. 예. 계엄.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박성재와의 관계. 아. 예, 그게 지금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영상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다 증언 거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엄 관련성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요. 아하. 그렇다면 관련성이 있다고 예. 봐야 돼. 그렇지. 우린 그렇게 봐야 돼. 네. 함께 보시죠. 증인 피고인 박성재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당시 증인은 남편인 윤석열과 함께 대구에 거주하였나요? 증언 저걸 왜 거부하겠습니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증언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같이 산 거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답변하시는데 문제될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은 윤석열로부터 피고인 박성재와의 친분에 대해 들은 적 있었나요? 별로 없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성재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있으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후로 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요거는 있다는 거야. 있습니다. 전후로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발음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요. 아, 똘망똘망합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어. 계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 예. 이거는 심리학자분들이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다른 건 다 거부하고 여기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저는 변호인이 아마 조언을 그 부분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왜냐하면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 저기서 이제 특검이나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면 조금 앞뒤가 꼬일 수 있으니까 네. 다른 건 하지 말고 아. 내란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건 이제 깔끔하게 가자. 네, 예. 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역시 이진관 판사다 이런 느낌 좀 들었었던 게 이제 증언 거부를
아무나 이제 아무렇게나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증언 거부는 두 가지 경우에만 할 수가 그렇지. 있습니다. 이게 본인과 친인척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업무상 비밀과 관련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저렇게 이거는 특별히 증언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노상원이가 들어가서 증언 거부할게요. 귀찮아서 앞으로 다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왜 거부하냐라고 묻기는커녕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본인과 친인척의 형사상 책임 때문에 그런 거죠라고 하면서 오히려 명분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는 제대로 그 사유가 없는데도 증언 거부를 하면 과태료 사유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기현 재판부는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진관 판사는 저렇게 하나하나 그래도 물어보는 거죠. 확실히 예. 다르구나라는 의미 생각이 갑니다, 들었어요. 진짜. 과태료 사유일뿐만 아니라 이제 판사가 심증을 형성을 할 때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뭐 아닙니다라고 아까 내란에 대해서 들었냐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걸 있는 그대로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진술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예 뭐라고 얘기를 해도 신뢰성 자체가 떨어지는 신뢰성이 거죠. 완전히 떨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은 다른 건 다 증언 거부하는데 계엄에 대해서만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상황을 놓고 또 판단하는 거니까요. 꼭 그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믿는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좀 여쭤볼까 합니다. 검사님도 또 마침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다 법조인이시고 검사님. 네. 2024년 5월에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 때죠. 네. 이창수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갑자기 들어옵니다. 네. 그 이후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로 털어줄 요량으로 소환 조사 한 번 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 문건을 만듭니다. 네. 문건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걸 5월에 만들어 버려요. 네. 예. 시세 조정에 계좌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네. 김건희 예상 진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 포함돼 있어. 이거 사람 맞다. 미치게 하는. 조사 전인 거죠? 네, 이게? 조사 전이야. 네. 이창수가 오자마자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작성한 사람이 현직 검사입니다. 검사님. 네. 근데 그 현직 검사 1차 종합특검 때 당연히 수사 대상이어야겠죠. 네. 그래서 소환을 합니다. 2번이나. 근데 소환에 불응해요. 그리고 1차 종합특검은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연수. 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이 이제 출범을 해서 이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 협조 요청을 그러니까 특검이 법무부에 협조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도상으로는 법무부가 특검의 협조 요청에 소극적이야.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저 재판 수사를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놓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결론도 이제 법률상 용어는 범의, 그러니까 고의,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고의가 있냐 이제 그걸 따지게 되는데 고의가 없는 걸 좀 턴다고 표현합니다. 무혐의 할 때 턴다고 네. 그렇게 털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방조 법리 이렇게 해서 그때 문건까지 판례도 참조해보라 이런 기사가 맞습니다.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방향으로 정하고 어떻게든 진술하더라도 고의가 없이 결론을 내리려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창수 검사장이 올 때도 이미 그런 걸 다 계획하고 온 것 같고. 네. 그런데 뭐 우리 정부 법무부라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네. 어떤 게 있냐면 저기 지금 제가 알기로 그 검사가 아직 참고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참고인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만약에 피의자면 법적으로 냉정히 불러서 또 소환해서 체포영장도 받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뭔가 강제할 조치가 있긴 한데 네. 참고인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 해도 출석할 의무는 없거든요. 네, 그렇긴 그러면 하죠. 법무부에서도 오히려 참고인의 출석 의무 없는 참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로 오라 하는 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러는 것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기사를 봤습니다. 아, 혹시나 역공당할까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 지금 저도 네.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네. 그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대로 둘 거냐? 네. 참고인 신분인 한 진짜 조치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조사가 됐든 전화 조사가 됐든 해서 논리적 모순을 파악을 해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특검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수사를 하는 거지. 이메일이든 전화로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분이 국내에 와서 잠깐 국내 출장을 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국내 출장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출장 명령. 네, 출장 명령 내리면 됩니다. 근데 약간 그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을 조심스럽지만. 거예요. 그래요? 그게 나중에 또 이제 직권남용 부분이 직권남용 굉장히 문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사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직무연수 중인데 어차피 직무연수 할 때는 법무부에서 다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검찰청이 아니라 예. 법무부에서 이분이 꼭 국내에 들어와서 한 보름 상관에 와서 꼭 하실 수 있는 출장 업무거리가 뭐가 있는지 리스트를 한번 잘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상 이제 그거는 특검에서도 한번 그건 결단을 내려볼 수 있는 일인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피의자로 전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정황상 네. 좀 혐의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이제 수사 진척 정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알겠습니다. 어려운데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이게 버퍼링 때문에 큰일이네. 많이들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너무나도 PC 많은 버퍼가 많다고 그러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버퍼 때문에 방송을 뭐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혹시 좀 확인해봤어요? 좀? 네, 확인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아, 이 버퍼가 지금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가 세상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는요,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챙긴 사람입니다. 어제 관저공사 특혜 혐의로 기소된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네. 재판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21g 전 직원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아주 새로운 증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자, 법정 증언입니다. 공사를 진행했을 때 21g 대표로부터 여사가 주는 공사니까 잘 끝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은밀한 공간이어서 21g에 막혔다라는 말을 설계팀에게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특검에서 김건희가 현장에 오면 공사 작업자들은 숨고 경호처 직원들이 창호를 가리고 21g 대표 혼자 밖에 나가서 김건희한테 진행 상황 설명했다는 내용이 맞냐라고 물어보니 예 맞습니다. 김건희 라고. 저 너무 웃기지 않아?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저게 너무 웃겨. 예. 특검이 좀 물어본 게 다른 사람이 저렇게 진술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복수의 이제 크로스 크로스 체크. 체킹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랬다는데 맞냐? 근데 맞다고 한 거야. 네. 아니 뭐 김건희가 뭐 귀신도 아니고 김건희는 절대 보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그 꽁꽁 다 닫고 만나고 현장에서 지시하고 가고 한 요렇게 3차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너무하네. 김건희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도 자세하게 또 증언을 했는데요. 예. 예산을 잡을 때 증축 공사는 있었고 고양이 방이랑 드레스룸이 처음부터 얘기가 나온 범위였다. 나중에 추가로 생긴 게 히노키탕, 욕조가 들어가는 것이었고 수영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반영해서 땅을 더 깊이 파서 만들었다. 수영이에요? 수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가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챙겼던 거예요. 하나하나 다 관여했네요. 안 챙긴 게 없습니다. 김건희는. 예, 그런데 어떻게 계엄은 안 챙겼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있을 수 말이 안 없는 되죠. 일이겠죠. 고양이 방 하나까지도 챙긴 여잔데 말이 안 되죠. 저거 현장에 3-4번이나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계엄 당연히. 야, 당연하죠. 아니 그 수영장 깊이 팠다는데 예. 그 관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영장이 나올 만한 부지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 네. 그 전에 그 관저 들어갔을 때 희한한 게 있었다고 좀 깊이 뭐 수조 같은 거 하나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 수영장 아니면 개 수영장 아닌가? 음. 특히 개는 수영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는 물에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해도. 예. 여기서 얘기하는 수영장이 개 수영장인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한 몇 개월 동안 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다라는 맞아요. 게 있었잖아요. 물사용. 네, 물사용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개 수영장인지 아니면 어떤 뭐 주술적인 이유에서 뭐 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어쨌든 여기에도 수영장을 또 만들려고 했다는 거 보면 뭔가 물을 좀 가까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김건희가 오면 작업자들은 숨고 창호 네. 가리고 막 이런 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저도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진술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거짓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죠. 하면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갑질한 것 같아요. 아. 하나하나 다 하고 또 이제 진술한 내용 보니까 한 번 와서 시키면 계속해서 뭐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자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김건희가 왔을 때 일사불란하게 막 다 문 닫고 사람들 네. 이랬던 거는 김건희가 시키지 않고선 그럴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그렇죠. 아마 뭐 예를 들면 21g 대표한테 예. 그 좀 나오면은 아, 다 저 좀, 숨으라 그래. 숨으라고 좀 해. 예. 그럼 왜 자꾸 보여? 뭐 이런 그러지 않았으면 안 그러고서 저럴 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숨으라고 해라기보다는 내가 온 거를 다른 사람 모르게 해라. 모르게 네, 근데 해라.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집에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예. 숨어라. 너네는 예. 없는 거다.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숨으로 그러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는 더 거 알게 아니에요?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오히려. 야 김건희 왔다 숨었어. 더 하지. 아니 그거 알거든요. 대통령 행사 때 군부대 있을 때 저도 부대에 있을 때 대통령 행사 때가 딱 되면 전부 다 이 놀이새 뭉치 다 빼라. 그 다음에 야 방위들은 창고에 들여보내. 그럼 대통령 오는 거거든. 아, 대통령은 방위를 싫어해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방위라서 그런데 창고에 들어가라. 야, 근데 아니 왜 방위를 군부대인데 뭐라? 그건 좀 그렇다. 나가서 무슨 뭐 사고 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중간에 약간 퇴근할까 태가 봐. 안 나는 거죠. 중간에 퇴근하고 나 대통령 가는데 막 퇴근할까봐. 아,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하네. 제가 군부대 헌병대 있었는데 야 저희 방위들은 저 창고로 좀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대통령 오는 날이야. 아, 그래요? 너무하네 진짜. 노리새 뭉치 하나씩 다 뺐잖아요. 그때. 놀이새 뭉치 다 빼라 그러고. 아, 총을 쏠 수 없게끔. 못하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왜 방위는 창고로 치우냐고. 그건 너무한데 그거. 그거는 뭐 좀 약간 인권에 대한 문제 아니야? 아니 그때 무슨 혹시 뭐 부대 지휘관이 뭐 박상용이었어요? 창고에 왜 자꾸 그러니까. 야 너네 연어 먹고 있어? 아니 왜 창고에 넣어? 그래. 아스팔트 물 청소하고 아스팔트 물 청소해 그러면은 아 며칠 있다 오시나 보다. 네. 아니 근데 아스팔트 했는데 나중에 헬기로 오시잖아요. 아스팔트 물 청소해. 예. 자 오늘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 그 법정에서 만나는 것 같던데. 예. 네. 2시부터. 맞습니다. 예. 만났는지 모르겠네. 그 2시부터니까 이제 만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정치자금법 명태균 명태균한테 관련된. 여론조사 받은 거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또 재판이 있는데 김건희가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음. 둘이 이제 만났으면은 구속된 이후에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나는 거다. I believe. 아 여보 그 세강자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내가 진짜 답답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여보가 감이 못 물어볼 것 같은데. 세강자 세강자요? 그러면 저는 내란 얘기할게요. 배경음악으로 I believe 깔아줘야 된다니까. 둘이 딱 법정에 들어올 때 I believe. 지금 보도상으로는 오늘 출석했네. 예, 법정에서 대면했다는 속보들이 막 나왔네요. 아, 그렇군요. 예. 중계 오늘 중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언론사들에서 재판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재판부에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아, 오늘 그래요? 촬영을 하고 불허했어요. 네. 이 직접 재판에 취재를 간 분들 기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 내용 보셨어요 혹시 어떻게 됐는지? 대략적으로 예측은 했지만 어허. 그대로 만남이 성사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약간 그런 느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오늘 약간 조금 더 뭔가 애틋했어요. 윤석열은 김건희가 저쪽에서 딱 걸어오는데 눈길을 다른 데에 둘 줄을 모르고 계속 그러니까요. 애틋하게 쳐다봤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붉어졌다는 얘기도 네. 있던데. 맞아요. 눈이 빨개졌어. 약간 입에 미소를 띠기도 하고. 어머나. 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사실 중요한 재판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김건희는 이제 다른 곳을 응시했다. 남편보다는 뭐 밑밭 그리고 뭐 바닥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허공을 보거나 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작년 8월 달에요. 김건희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때 기자들에게 이제 한 말이 있었죠.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기억나죠? 네. 네.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 완전히 이제 일종의 사부곡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연극을 또는 연출을 또는 진심을 표했을 텐데 네. 오늘 9개월 만에 만났어요. 네. 그런데 김건희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일 한번 주지 않았다. 네. 그 왜 그럴까? 예. 왜 그럴까? 왜 그렇겠어요? 그 제가 왜 그럴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너무 그랬-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윤석열이? 그 쉬운 개엄 하나도 성공 못해서 나를 감옥에까지 보낸 저 맞아요. 무능한 저 인간.
약간 감옥 있는 내내 저는 윤석열에 원망하는 시간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걸 실패하지? 어떻게 이렇게 다 차려진 방송에 떠먹여 줘도 못 먹지? 그 마음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눈길을 단 하나도 죽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총평은 이제 애견남 윤석열만 남은 건가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심 무죄로 나왔거든요. 근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금형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 결과가 재수 없으면 자기한테 옮겨 붙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선 회피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법정 이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서도 뭐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이제 초라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삶의 회의를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이 재판에서 이제 실제로 정인신문을 할 때 뭘 합니까? 명태균이 이런 체리 따봉을 보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 여기에서는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면 처음 봅니다, 모릅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알고 있지만 증언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명태균과 직접 통화한 내역을 그대로 법정에서 공개를 해서 이 통화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죠. 도저히 자신은 이걸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명태균과 동급으로 노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감옥살이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앞에 앉아있는 남편을 쳐다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지. 속이 터질 정도가 아니에요. 들어갈 때는 그래서 무슨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일종의 심파극을 벌였는데 막상 현실에 이제 맞닥뜨려서 감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질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때 대통령의 영부인이 국정농단 주범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과 그 사적으로 전화했던 내용이 얼마나 사실 저질 통화 이런 게 많았습니까? 근데 그걸 다시 확인하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거기에서는 그렇다도 아니다라고도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본인 뭐 그렇게 해서 재판 끝나고도 그냥 이렇게 돌아가 버렸다. 눈길 한번 안 주고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이제 박성재 재판 관련해서 또 저 증인으로 출석을 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어제의 그 목소리와 그 증언 거부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심리 상태가 그대로 잘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심리 상태에 놓여 있구나. 혹자는 이제 연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근데 연기가 이제 먹힐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났죠. 지금 뭐 아무리 연기를 한다고 해도 그걸 진심이라고 할지 가식이라고 할지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것이 결국 일종의 뭐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러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데 있다고 해서 별로 가치 없는 이런 존재로 지금 평가나 취급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제일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는 게 제일 아프잖아요. 그렇죠. 진짜 해군정까지 빌려가지고 선상 파티하고 작살로 고기 잡고 대신 나라는 작살나고. 근데 그렇게까지 모든 거를 세상을 다 가진 듯 호령하고 살았던 두 부부가 지금 이제 한 명은 거의 뭐 무기징역이고 한 명도 뭐 길게 이제 있다 보니까 약간 더 그 충격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가장 본인 세계에서 넓은 세상에 살고 있다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좁은 공간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런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어제 장성철 소장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보다 더 나쁜 사람이 김건희다. 김건희 때문에 모든 국정농단이 출발했고 결국 비상계엄도 추정해 보면 김건희 때문에 시작됐을 것이다. 그래서 뭐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겠지만 저런 이제 상황을 이제 저작거리 그냥 뒷이야기처럼 들리는 수준으로 불과 1년, 2년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무상이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조심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9개월 만에 이루어진 법정 대면이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애타게 아내를 바라보며 눈시울까지 붉힌 윤석열과 달리 김건희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요. 법정에서는 아픈 척, 힘든 척하며 동정을 구하더니 재판이 끝나자마자 아무 일 없다는 듯 멀쩡하게 걸어나가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도 책임은 부하에게 떠넘기고 끝까지 무죄만 주장하는 남편과 증언을 거부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아내, 둘 다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샤넬 백과 명품 목걸이로 시끄러운 논란에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동정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 부부의 추악한 민낯이 오늘 재판에서 고스란히 증명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는 법의 엄중한 심판만이 유일한 해답 아닐까요?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